해보면 집합 A에 있는 부분집합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그 부분집합이 소수로만 이루어질 확률. 자, 집합 A가 있어요. 원소가 몇 개냐면 5개가 있어. 그죠? 얘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 부분집합의 총 개수 몇 개? 2의 5제곱개, 그지? 32개. 됐죠? 이 중에 소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선택할 경우의 수 몇 개? 8개. 얘하고 얘하고 얘 소수, 그죠? 몇 개? 8개. 2의 3제곱개. 1이 소수예요? 네,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 여기서 1을 빼야 됩니다. 1을 왜 뺐을까요? 진부분집합. 동수 여기서 1을 왜 뺄까? 공집합을 빼는 거예요. 뭐냐면 2, 3, 5 소수만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써보면 2가 혼자 있고 3이 혼자 있고 5가 혼자 있고 아니면 2, 3, 2, 5, 3, 5, 2, 3, 5 하고 공집합까지 있단 말이야. 해서 8개야. 공집합 하나를 빼야 되겠죠. 이건 소수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힘드니까 그렇죠. 해서 32분의 7이 되겠습니다. 2번.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요. 자, 됐죠?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은 했으니까 뒤에 넘어가서 자, 확률 문제 61페이지. 확률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자, 확률에서 분모를 계산하고 그 중에 분자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비를 구하는 것이므로 분모와 같은 방법으로 분자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는 분모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 분모가 순열이면 분자도 순열로 계산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 뭐야? 경우의 수를 잘 쓰자 라는 말입니다. 경우의 수를 잘 이용해서 확률을 풀자.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자,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했어요. 예. 1번하고 4번 했어요.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4번 했어요? 네. 이거 토요일날 같이 했어? 네. 토요일 날 했어요. 토요일 날. 네. 그러니까 통합하면서 같이 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이번 주인가? 진짜 했어요. 했어요. 통합했을 거예요. 토요일날 한 거냐 이거 동수야? 아빠네 애들은 왜 그 얘기 안 했지? 다 풀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다 듣고 가던데? 왜 그랬지 걔네들은? 자, 1번 했고요. 1번, 4번 했다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집합 1, 2, 3, 10까지 있네요. 집합 1, 2, 3, 10까지 있는 집합에서 임의로 6개의 서로 다른 수를 뽑을 때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 될 확률. 몇 개를 뽑는다고? 6개. 원소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10개 중에 6개를 뽑을 겁니다. 순서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냥 뽑으니까. 그건 뭐야?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 6개를 뽑는 경우의 수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이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일 확률이죠. 두 번째로 작은 수가 3이라는 거는 보세요. 얘가 두 번째로 작아야 돼. 그 얘기는 1하고 2 둘 중에 하나 뽑아. 그리고 3을 뽑고 4에서부터 10까지는 몇 개 뽑아야 돼? 4개를 뽑아주면 돼. 그지? 여기서 1개 뽑고 여기서 4개 뽑고 3은 무조건 딱 뽑아야 되죠. 그럼 3이 두 번째로 큰 수입니다 말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여기 4부터 10까지 숫자 몇 개 있냐? 7개 있죠? 7개 중에 몇 개 뽑는다? 4개 뽑는다. 7개 중에 4개를 뽑아요. 그 다음 앞에 있는 1, 2 있죠? 몇 개?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겠지. 이거 어차피 2입니다. 그래서 1을 뽑았을 때 4개 뽑는 경우, 2를 뽑았을 때 4개 뽑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3은 무조건 뽑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건 무조건 3이 되겠죠. 요 내용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7C4니까 7C3으로 볼게요. 7, 6, 5를 3, 2, 1로 나눴다 곱하기 2. 자, 10C6입니다. 10C4로 봅니다. 10, 9, 8, 7을 4, 3, 2, 1로 나눴다가 되는 거죠. 자, 약분 10이니까 70. 자, 여기는요, 약분 3이죠. 7, 3, 21, 210. 몇이에요? 3분의 1. 5번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죠?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용하는 경우의 수 내용들이 계속 확률에서 연속돼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야. 각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확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대표 2명의 부대표 3명의 부원 4명의 모임에서 대표 2명은 각자 나머지 7명과 부대표하고 부원들하고 악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부대표 3명은 각자 나머지 4명의 부원과 악수를 합니다. 9명 중 3명을 뽑았는데 3명이 모두 서로 악수를 나눈 사람의 확률. 보세요.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부원이 있는데 대표들은 부대표들하고 악수를 하고 부원들하고도 악수를 하고 있어. 그 다음 부대표는 부원들하고 악수를 했어요 라는 표현이지. 맞아? 자, 여기서 3명을 뽑을 겁니다. 이 3명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만 서로 악수한 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 명씩. 대표 하나, 부대표 하나, 부원 하나. 그럼 3명은 전부 다 악수한 관계인 거잖아. 맞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3명이 서로 모두 악수를 나눈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 한 명씩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됐어요? 각각 한 명씩 뽑을 확률. 왜? 대표 2명을 뽑았어. 대표 지네 둘은 악수 안 했잖아. 이런 경우가 아닌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 몇 명이냐면 9명 있죠? 대표 둘, 부대표 셋, 부원 넷이니까 9명 중에 몇 명을 뽑냐? 3명을 뽑을 건데 그게 어떤 애냐면 대표 2명 중에 1명을 뽑고 부대표 3명 중에 1명을 뽑고 부원 4명 중에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로 보시면 되겠죠.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각각 1명 뽑을 경우의 수. 됐죠? 93, 987을 3, 1로 나눈 거분에 2, 3, 4네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네요. 자, 약분합니다. 3, 여기 4 됐죠? 또 4 약분되네. 3 약분되네. 남은 거 7분의 2가 되겠어요. 어디 늦었어 오늘?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 그럼 오늘 어디 간다는 애가 있었는데? 누구였지? 누구였지 이게?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62페이지 5번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가게에서 임의로 10개의 풍선을 고를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잘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얘는 풍선 가게니까 당연히 풍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파란 거 많이 있겠지. 빨간 거, 노란 거 많이 있겠죠. 해서 10개의 풍선을 고른다라고 했으니까 빨간색만 10개를 고르라도 괜찮을 거야. 그지? 아니면 빨간 거 5개, 파란 거 2개, 노란 거 3개 이렇게 골라도 될 겁니다. 아니면 빨간 거 없이 파란 거 5개, 노란 거 5개만 골라도 될 거야.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을 표현하고 있네요. 됐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뽑게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복 조합입니다. 몇 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풍선이 있습니다. 몇 개를 사겠다, 10개를 사겠다. 이 표현이죠. 3H10. 전체 경우의 수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을 10개 살게랑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됐어? 3H10.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이거 계산 이렇게 됩니다. 둘이 더하면 13이야. 빼기 1, 12C, 1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12C, 2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해서 12 곱하기 11을 2로 나눠서 몇이다? 66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됐죠? 풍선을 살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중복 조합으로 표현이 됐어요. 자, 여기서 빨강, 파랑, 노랑 풍선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된다라는 표현은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는 무조건 하나씩 사야 돼 라는 말이죠. 뭐 하나씩 사. 장바구니에 넣어놔. 그럼 난 몇 개만 더 사면 되니? 7개만 더 사면 되죠. 몇 개를? 서로 다른 3개의 풍선 중에 몇 개를 사겠다? 7개를 사겠다라는 거죠. 하나씩 사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말한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어떻게 돼요? 둘이 더한다면 1 빼죠? 9C7 9C2가 되겠네요. 약분 94, 36 이렇게 되겠죠. 확률 몇이에요? 전체 66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 36 11분의 6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문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질문 없으면 덧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정리를 보는데요. 확률의 덧셈 정리. 앞에 P가 붙으면 이거 확률이다라고 읽으시면 돼. 그래서 A, B 합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A 또는 B라는 표현입니다. 합집합의 개념 또는 A 또는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됐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A, B 중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 다 일어나는 확률. 왜? 합집합의 표현. A 또는 B. 됐죠? 자, 여기서 요거 볼게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빼기 PAB의 교집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 집합에서 A, B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A 집합 원소, B 집합 원소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소를 빼줬죠. 이렇게. 그럼 이걸로 확률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전체에다 누구를 나눴다? 전체 집합 개수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S라고 봤을 때 이렇게. 얘는 뭐를 의미해? 그럼 A가 일어날 확률. 전체분에 해당되는 A값. 전체분의 A값. A가 일어날 확률. 얘는요. 전체분의 B. B가 일어날 확률. 얘는요. 전체분의 AB 교집합.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되는 거죠. 얘는요. 전체분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로 얘기할 수 있겠네. 해서 집합을 이용한 표현에 전체 원소,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나누면 그게 바로 확률에 대한 표현과 같게 나옵니다. 해서 집합을 이용한 표현으로 우리가 확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배반 사건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B 그냥 더하면 되죠. 여기서 배반 사건이 뭘까? 배반 사건이 뭐길래 그냥 둘이 더하면 되죠? 왜 배반 사건이 뭐길래? 조건아, 배반 사건이 뭐야? 그만요? 네. 나눠서. 겹치는 게 없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 밤인데 해가 떠 이런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두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2의 배수 네. 이런 걸 배반 사건. 2의 배수는 아니지. 잘못 말했지. 자, 뒤로 가서 볼게요. 표본 공간에 있습니다. 전체 S에서 두 사건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이거지.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 B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몇입니까? 라는 거죠. 종국이 자니? 아니요. 똑바로 앉고. 누울 거면 이쪽으로 넘어와. 이쪽으로 오세요. 짱박하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 보여요. 자, 얘는 어떻게 구해? 합집합 확률. 근데 거기서 교집합 때 집합, 합집합 원소세는 경우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뭐 해준다? 교집합되는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죠. 끝났어요. 3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빼기 2분의 1 됐죠? 경우의 수로 얘기하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얘기하니까 이거를 다 전체 집합의 원소로 나누면 그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과 확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끝났네. 답은 몇 나오냐면 2번. 네, 2번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자, 보시면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 20개가 있는데 임의로 한 개를 뽑았어.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를 뽑았는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5의 배수가 나올 확률 더한 다음 누구를 뺀다? 둘 다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3과 5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 누구? 15의 배수를 빼주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확률로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집합으로 말해도 돼. 1부터 20까지 3의 배수 몇 개 있어? 6개.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그럼 여기서 15의 배수는 몇 개? 1개죠? 둘이 더한 다음 1 빼면 몇이야? 9죠? 전체 20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집합 개념으로 접근해 준 다음에 전체 집합 원소로 나누어주면 그게 확률. 됐죠? 이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3번.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의 확률. 같은 색이 나올 공의 확률.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 어떻게 알아? 흰공 두 개밖에 없잖아요. 검은 공 2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검은 공이 세 개니까 또 나올 흰공이 하나 부족하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흰 공을 2개 뽑는 경우. 두 번째, 검은 공을 2개 뽑는 경우.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흰 공 2개 뽑을 확률. 전체 공이 5개 있지.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죠. 전체 경우의 수 5C.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중에 하얀 거 2개 중에 2개 뽑아 2C2가 바로 흰 공 2개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로 가야 돼. 그 다음 검은 공 2개 뽑는 확률은요. 일단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분의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몇이야? 5, 4를 2로 나누니까 10분의 2개 중에 2개 뽑는다?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는 10분의 3C2, 3C가 같죠? 3이네요. 그럼 몇이야? 둘이 더해서 10분의 4, 5분의 2가 되겠네요. 이 과정을 거쳐주셔야 돼요. 이 과정 거쳐주셔야 됩니다. 흰 공만 2개 뽑을 때, 검은 공만 2개 뽑을 때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선 그냥 둘이 더하고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흰 공 2개 뽑으면서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는 없잖아. 공통된 부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배반 사건 관계야 라고도 말을 해줘. 배반 사건을 굳이 쓰고 싶으면.
자, 그러면 여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입니다. 우리가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적어도 하나 이렇게 표현된 것들. 1 빼기 반대. 그죠? 1이 뭐야? 전체죠? 거기서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면 그게 여사건 확률을 푸는 풀이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굳이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사건을 쓰면 좋은 이유는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 문제를 보면 바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1번 문제 보면 숫자 5개가 있는데 4자리를 만들 거야. 4,500 이하의 숫자를 만들 확률을 구하시오다. 그러면 4,500보다 작은 수니까 1,000으로 시작했을 때, 2,000으로 시작했을 때, 3,000 시작했을 때, 그리고 4,100으로 시작했을 때, 4,200으로 시작했을 때, 4,300으로 시작했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4,500보다 작은 숫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6가지 경우를 구해서 다 더한 다음에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보고 4,500을 초과한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이하의 반대. 그러면 봐봐. 4, 5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겠죠. 그 다음 얘보다 큰 거 4, 5 썼으니까 더 큰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뭐야? 5,000으로 시작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찾아보면 되겠지. 또 있어? 없죠. 여기선 2가지만 찾으면 돼. 여기선 6가지 찾을 거야. 어떻게 푸는 게 편하겠냐. 이쪽이 편하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6개고 여기는 2개만 하면 되니까. 그죠? 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자, 4,500을 초과하는 경우 4하고 5로 시작했을 때 4,500 뭐 12, 4,500, 31 이런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있어? 3개 중에 하나, 여기 2개 중에 하나. 몇 가지? 6가지. 5로 시작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몇 가지? 24가지. 그럼 전체 몇 개요? 30개죠. 됐어? 그럼 문제. 만들 수 있는 전체 숫자는 몇 개입니까? 5장으로 4개 만드니까 5, 4, 3, 2. 됐죠? 5, 4, 3, 2. 5P 4예요. 5, 4, 3, 2. 그럼 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50이니까 50이래 30이죠. 30이니까 약분해서 6 됐죠. 4분의 1이네요. 이게 뭐야? 4,500 초과되는 확률이죠. 그럼 전체 1에서 1을 빼주면 이게 뭐가 돼? 4,500 이하가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해서 4분의 3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까지요.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되겠다는 거. 자, 뒤로 가시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이지 정리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우린 조건부만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기본 말은 이거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생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산을 갖고 나왔을 때 비가 올 확률. 우산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때 비가 올 확률.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학생이 남학생일 때 안경을 썼을 확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율곡고 학생이면서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율곡고 학생일 때 안경을 썼을 확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조건부 확률. 뭐 했을 때 뭐가 되는 경우. 그때의 확률. 이걸 우린 조건부. 그래서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상태에서 뭐 했을 때, 이미 발생했을 때, 그때 다른
생각하는 확률, 문장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반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수, 안경을 안 쓰고 있는 학생 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경 쓰고 있는 남학생이 7명, 안 쓰고 있는 애들이 3명. 안경 쓰고 있는 여학생이 4명, 안 쓰고 있는 애들이 6명. 전체 총원 20명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 반에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한 명을 선택했다. 그 학생이 남학생일 때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은? 10분의 7? 몇이야? 10분의 7. 왜? 남학생 4명. 남학생일 때 남학생은 도대체 몇 명이니? 10명이지. 근데 그 중에 안경 끼고 있는 애 몇 명이야? 7명. 10분의 7. 보세요. 말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뭐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 일단 20분의 7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 남학생이면서 안경 끼는 애들. 이건 이거예요.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이 20분의 7인 겁니다.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끼고 있다. 이거랑 어떤 애를 선택했는데 그게 남학생일 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이 전체가 되는 거야. 남학생일 때 남학생을 전체로 볼게. 남학생 전체 중에 안경 끼고 있는 애 몇 명이니? 7명이요. 10분의 7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조건부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전 사건이 바뀝니다.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남학생을 전체로 보는 거야. 그 중에 안경 낀 애만 10분의 7 이렇게 돼.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을 때 남학생일 확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1분의 7.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여기죠. 이 중에 남학생일 확률 전체 11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표현법이에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이게 조건부의 표현법. 전제 조건이 바뀝니다. 남학생일 때 그럼 남학생을 전체로 보고 그 중에 안경 끼고 있는 애 몇 퍼센트 확률. 마찬가지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안경 낀 학생들을 전체로 봤을 때 그 중에 남학생은 얼마큼 있냐, 남학생이 선택될 확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P, B 기분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 B 기분 A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P, B 바 A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기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뭐야? A 선택한 게 A일 때 그때 B가 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A일 때 B가 되는 확률. A일 때 B가 될 확률. 그럼 A가 뭐가 된다? PA가 전체가 되고요. A이면서 B가 되는 이 부분이 문제에서 요구한 해당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PA분의 PAB 교집합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됐죠? 표본 공간이 축소된다는 우측에는 이 표현 가장 잘 말해놓은 표현이 돼요. A를 뽑았는데 그 중에 B와 해당되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A를 뽑았는데 그 중에 B가 되는 아이 이렇게요. 전체를 A로 보고 그 다음 어디? A와 B의 교집합되는 부분을 분자로 봐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 조건부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말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조건 문제 아닌지가 나오겠죠? 인기야, 넌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냐 혹시 지금? 안 돼요. 자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조건부 조금 헷갈릴 겁니다. 아무래도 뭐가 됐을 때 다음이 되는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거. 자, 1번 문제 보시면 PA, A가 일어날 확률 0.6, PB, B가 일어날 확률 0.5 합쳤습니다. 0.8. 그럼 여기서 PB 기분 A죠. 얘는 뭘 의미하냐?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도 일어날 확률. 됐죠? 됐어요? 요겁니다. 그럼 우리 누구만 있으면 돼? 교집합만 있으면 되죠. 조건부 쓰는 표현법이에요. 그럼 교집합 어떻게 구해? 0.8은 합집합은 0.6 더하기 0.5에다가 빼면 되죠. 교집합 1.1이네요 0.3. 그럼 PA 0.6 AB 교집합 0.3 결론 2분의 1 됐죠? 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문제들. 자, 연상기호로 나온 것들입니다. 2번도 한번 보시면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여기서 이거 뭔 뜻이 이게? A 철갑이 맞아요? 자,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보시는 게 좋아요. A가 있고 B가 있을 건데 A와 공통된 부분, B가 아니면서 A와 공통된 부분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3분의 1이니까 B는 3분의 1이에요. 여기가 3분의 1입니다. 여기가 3분의, 아이고, 색깔 다르게 할걸. B가 3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다? A와 B를 합친 확률은 몇 나온다? 6분의 1과 3분의 1 더해서 6분의 3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A, B 합친 확률이 되겠구나. 됐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이 정도. 됐죠? 이 정도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PA 기분 B 여집합이 되네요. 얘는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A와 B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합시다 라는 거죠.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이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A와 B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A 또는 B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 6분의 1이네요. 그래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분모 분자니까 약분해서 2죠. 4분의 1 이렇게. 그죠? 자, 문제에서 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따라가는 것들, 합집합의 확률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정보가 문제에서 과연 쓰일지 안 쓰일지, 여기서 안 쓰였죠? 그냥 간단 연산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를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보셔야 되겠고. 자, 여기 있는 거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본격 말로 나온 문제.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남학생 20에 여학생 15인 반에서 남학생 10명, 여학생 5명이 A를 봤고요. 35명 중에 한 학생을 선택했더니 A를 보았대. 그 학생의 여학생일 확률. 여기 하나를 선택했더니 A를 보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 A를 보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 전체 뭐가 된다? 15명. A를 본 애들 중에 여학생일 뽑을 확률 몇이에요? 15분의 5,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여학생이야.
영화 본 애들 중에 여학생은 몇 명이니? 확률은 몇이니? 라는 거죠. 안 어렵죠? 자, 4번입니다. 50명의 동호 회원 중에 마라톤에서 완주한 회원 수가 기권한 회원 수와 다음과 같습니다. 완주 회원, 기권 회원 쭉 나와 있어. 남자, 여자. 어우.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여성이었을 때 완주했을 확률. 여성인데 완주할 확률은 여성인데 완주할 확률 몇이에요? 15분의 9. 여기다 100을 곱해서 말해줘가 답인 거죠? 100p. 60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괜찮아. 나도 많이 틀려요. 요즘 엄청 틀려요. 이런 식으로 말뜻만 잘 보시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지? 그지? 인현씨 여기 인현씨 보겠습니다. A, B, C, D, E, F가 6장 있어요. 자, 뒤집어 놓고 갑을 두 사람이 가불의 순서로 한 장씩 뒤집을 겁니다.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갑이 뒤집은 카드에도 자음이 적혀 있을 확률. 자음이 누구지? 일단 모음이 A, E죠. 그죠? 그럼 자음이 B, C, D, F. 자,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을 때, 근데 봐봐. 갑, 을 이 순서잖아. 그지? 갑부터 가불의 순서로 한 장씩 뒤집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 됐죠? 이게 전제 조건이니까. 됐어요?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 맨 처음에 갑이 모음을 뒤집고 얘가 자음을 뒤집을 수도 있어. 아니면 갑이 자음을 뒤집고 을도 자음을 뒤집을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 조건부로 계속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봐봐. 갑이 모음을 뒤집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자음을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 맞나? 아,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구나. 이거 두 번째 안 하는 거구나.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잘못 읽었다. 갑이 뒤집고 을이 뒤집어서 한 장씩 딱 뒤집고 끝나는 거야. 한 번 뒤집고. 요거네요. 난 계속 연속해서 뒤집는 줄 알았거든. 을이 뒤집은 카드에 자음이 적혀 있다라는 거는 갑이 모음을 뒤집고 을이 자음을 뒤집었을 때, 아니면 갑이 자음을 뒤집고 을이 자음을 뒤집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갑이 모음을 뒤집을 확률. 전체 카드 몇 개 있어요? 6개 중에 모음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6분의 2. 됐어? 여기서 을은요, 카드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자음 4개, 5분의 4. 이게 뭐예요? 갑은 모음, 을은 자음을 뒤집을 확률이 되겠죠. 자, 약분하면 1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됐을 때 6개 중에 4개 자음 하나 뒤집었어요. 그럼 을도 5개 중에 3개 뒤집겠죠.
왜? 이미 자음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자음 3개란 말이야. 곱하면요. 15분의 6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둘을 더하면 그게 뭐야? 을이 자음을 뒤집는 확률이 되겠죠. 15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을이 자음을 뒤집을 확률이야. 그 중에 언제? 을이 자음을 뒤집었을 때 갑도 자음을 뒤집었을 확률. 예. 15분의 6이 되겠죠. 요렇게. 됐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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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의 3. 답이네요. 됐죠? 요렇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자, 갑이, 을이 어떻게 됐을 때 두 가지 경우로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라는 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거는요. 그러면 잠깐만. 아, 이거 오늘 다 끝내 일단 진도? 오늘 진도 다 끝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고 마무리? 아니요. 오늘 좀 쉬고 다음 주에 진행. 아무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일단 그러면 다음 문제 보고.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수용할게. 그렇다고 바로 막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동수처럼 이렇게 자기의 의견, 본인의 그런 어필하세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아, 다 같이 가자고? 근데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다르잖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자, 뭐라고? 예, 저 뭐라 그랬냐? 왜? 아, 초콜릿 먹는 거 같이? 형 드실래요? 아, 됐어요. 있어? 아, 뭐 마가렛이야? 네. 아이. 뻑뻑해. 촉촉한 거 없어요? 촉촉한 거? 망한테 좀 촉촉한데. 아. 오, 맛있어 보인다. 똥 같아. 자, 보시면요. 곱셈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아까 조건부에서 나왔던 식을 다시 써볼게요. P, B 기분 A는요. 이렇게였죠. P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PA를 곱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곱셈 정리예요. 자, 곱하면 약분되죠? 그래서 결론 A와 B의 교집합.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곱셈 정리 표현. 별거 없어요. 여기서 이것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A랑 요 A. 분모에는 A가 같다. 요렇게요. 그럼 바꿔서 PB 곱하기 누구? PA 기분 B. 왜? 둘이 같다? 약분돼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곱셈 정리. 얘를 이용하는 문제. 자, 3개업지 문제 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어떤 음식점에서 3명의 손님이 같은 종류의 우산을 맡겼습니다. 3명이 나갈 때 우산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우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때 모두 자기 자신의 우산을 챙겨 나갔을 확률입니다. 답답하죠? 우산을 확인해보고 나가야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걸 이렇게 봐야 돼. 일단 3명의 손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명의 손님이 있으니까 첫 번째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A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처음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챙기는 사건. 얘를 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챙기는 사건을 B라고 보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손님이 자신의 우산을 챙기는 사건을 C라고 볼게요. 자, 그 문제는 이겁니다. PA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우산 제대로 갖고 나가는 확률이죠. 몇이게? 3분의 1. 그렇대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PB는 몇일까요? 3분의 2. 아니 3분의 1. PB는 몇일까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지 우산을 가져갔을 때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자기 우산을 챙길 확률 하고, 첫 번째 사람이 지 우산이 아닌 다른 사람 우산을 가져갔을 때 B가 우산을 챙길 수 있는 확률,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말이 조금 어렵죠? 3개 이상 가져갔어요. 그럼 0인 거지. 우선 몇 개인데요? 3개요.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 두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가져가는 사건을 B라고 놨잖아. 여기에 전제 조건을 붙여. 처음 손님이 자기 우산을 갖고 간 뒤 두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을 챙기는 사건을 B라고 놓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B 확률 몇입니까? PB는요? 2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 세 번째 거에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처음 손님이 자기 거 가져가고요. 두 번째 손님도 자기 거를 가져갔을 때 세 번째 손님이 자기 우산 챙기는 사건을 C라고 놉시다 라는 거죠. 그럼 PC는 몇이다? 됐죠?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처음 손님이 자기 거 가져갔어. 3분의 1이야. 그 다음 이 사람이 지 거 가져갔지 제대로? 그때 얘가 지 거 가져갈 확률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얘도 지 거 가져갔지 다. 그럼 얘는 무조건 지 거만 가져가겠죠. 그럼 3명 다 자기 우산 챙겨 나갔을 확률은 몇일까요? 타업하면 다른 거죠. 됐어요? 이게 조건부에서 표현된 곱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곱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조건부로 굳이 얘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문맥상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조건부예요. 첫 번째가 가져갔을 때 내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가 가져갔을 때 내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조건부예요. 조건부를 쓴 표현들입니다. 요거 말뜻을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시는 요령이 필요해요. 문제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자, 2번 볼게요. 다시. 자, 보세요. 동수가 속해 있는 프로야구팀 A는 동수가 등판할 때 이길 확률, 비길 확률. 동수가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자, 동수가 등판할 확률이 5분의 4인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조건부로 표현되어 있는데 잘 봐. 등판할 때 조건부입니다. 그때 이긴다, 비긴다. 그 다음 등판하지 않았을 때 조건부입니다. 그때 이긴다, 비긴다. 됐죠? 문제. 등판할 확률이 5분의 4예요. 자, 생각해봐. 어떤 게임이 있어. 이길 확률 구할 거지. 그럼 등판해서 이길 확률, 등판하지 않고 이길 확률. 등판해서 이길 확률 몇이에요? 4분의 3이죠. 그지? 등판할 때 이길 확률 4분의 3.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5분의 2죠. 근데 동수가 등판할 확률이 몇이다?
5분의 4죠. 그럼 여기는 5분의 4. 등판했을 때 그때 이겼으니까 됐지. 여기는요 5분의 1이 되죠. 왜? 등판 안 했을 때 이기니까요. 되니? 결론 둘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25분의 2 5분의 3 되겠네요. 25분의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등판했을 때 이긴다.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긴다. 네? 5분의 얘가 등판하는 게 5분의 4래. 네. 그럼 등판했을 때 5분의 4. 등판 안 하면 5분의 1. 5분의 1이 등판 안 했는데 이겼다. 5분의 1의 확률로 등판 안 했는데 그때 이겼다. 5분의 4로 등판했는데 그때 이겼다. 이렇게 된 거죠. 문제가 어려워요? 그죠? 말뜻 정확하게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조건부로 표현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뜻을 해석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요.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 이거 하나 남았는데. 자, 남은 시간은